안녕하세요. 공무원 국어 강사 임혜성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께 구급 공무원 국어 강의만 합니다. 특히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사회복지직 중심으로 강의하고 있습니다. 국어가 다소 어렵게 나오는, 그리고 국어 시험지 분량이 좀 많은 시험은 제가 대상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직 구급 응시하는 사람들과 기상직이나 교행직 응시하는 사람들이 같은 교재로 국어를 공부한다면 제가 볼 때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이 되는 것은 공통으로 다 해야겠지만 국가직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 어려운 내용을 하느라 사기 다 떨어지고 세월 다 지나가는 것보다 딱 필요한 기출 범위 내에서 기출 수준만 탄탄하게 하고 조금 확장해 나가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포인트에 맞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 기출작품 고려가요 4편 볼 건데, 고려가요에 대한 장르 설명을 드리면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으로 최록이 되었습니다. 이런 애들을 구비문학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과서에 보면은 구비문학 전승 이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구비문학, 입구자인 건 알겠는데 비자는 무슨 비자야? 코비자야? Oh no!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지만 비석의 비석비자예요. 비석에 새긴 듯이 정확하고 분명한 형태로 남아있다. 그래서 구비문학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으로 채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저작거리에서 흔히 부르던 노래야. 근데 훈민정음 학자가 훈민정음 실험하려고 나가서 듣고 들은 대로 자기가 옮겨 적어 놓은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궁중연례악으로 쓰인 적도 있어요. 시용향 악보, 그 다음에 악장 가사 등등의 이 작품들이 또 남아있어. 시용향 악보, 딱 봐도 악보 같지? 그 다음에 악장 가사에 딱 봐도 악보 같지, 그지? 궁중연례악 음악으로 썼다는 거지. 그야말로 고려시대의 대중들이 흔하게 부르던 가요. 작가 중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누구? 고려시대 예종, 이 분이 지은 도의장가라는 작품이 있는데 시대 기준으로 봤을 때 고려가요예요. 고려시대에 지어졌으니까. 그런데 내용 형식이 향가랑 유사해요. 그래갖고 향각의 여요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도의장가는. 그런데 학자마다 얘를 어디다 낀 거 넣을까 막 고민을 하다가 다수의 교과서에서는 도의장가는 고려가요에 속하게 하자, 고려가요의 작가군들 중에는 대중, 일반 서민이 대다수이지만 중간에 왕도 있다, 이런 말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후렴구가 있어서 반복되는, 더 노래스럽다. 후렴구 또는 여흥구, 흥을 돋궈주는 구절, 뜻이 없고 그냥 흥을 위해서만 표시한 글자, 말. 자, 사문보 율격입니다. 고려가요는 경기체가 사문보, 민요 사문보예요. 그 김소월의 진달래꽃도 사문보. 이래서 민요조, 전통적인 율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문보는. 음보는 음의 보, 걸음걸이에. 제 교재도 보면은 제1보, 제2보, 제3보, 제1 걸음, 그러니까 스텝, 그 다음에 두 번째 걸음, 세 번째 걸음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시로 표현을 하면 아리랑 3번 끊어 읊었죠. 사문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번 끊어 읽었죠.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얄라 3번 끊어 읽었죠. 사문. 왜 사문보 얘기 자꾸 하냐고? 시조는 사음보거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왜 이러다. 사음보. 솔직한 정서가 담겨 있다. 고려가요는 심지어 그래서 야하다. 자, 기출작품으로 가시리, 동동, 청산불곡, 도의장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가시리를 보여드릴게요. 가시리는 여잔지 남잔지 모르겠는데 여자 남자라고 특정하지 말자. 왜 하필 누군가가 둘이 사귀었는데 하나가 떠나서 안 돌아와. 그럼 왜 남아있는 애가 왜 항상 여자냐고. 정차별적인 의식일 것 같아서 일단 남아있는 존재, 떠난 존재 이렇게 얘기할게. 근데 대부분 그게 여자더라고. 고전에서. 아쉽지만 가시리 있고 질문형. 가려고? 버리고 가시리 있고 버리고 가려고. 나를 버리고 가려고? 그러니까 본인이 믿기지 않아서 여러 번 반복해서 묻고 있는 모습이야. 나난 얘는 아무 뜻이 없어요. 그냥 이 두둥 아니면은 이렇게 리듬 때문에 그냥 넣은 말입니다. 위 증질과 대평성대, 갑자기 대평성대 왜 나와? 문맥에 안 맞게. 이게 아마도 추정컨대 얘는 지금 계속 반복되는 아이거든요. 뒤에도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아이예요. 후렴구예요. 딱히
태평성대, 대평성대를 뜻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문구들을 반복적으로 집어넣어서 리듬감을 높였다라고 볼 수 있죠. 고려가요의 특징 후렴구가 발달해 있다고 그랬죠. 노래다 보니까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바리고 가실이 있고 나를 버리고 가느냐. 애절하다. 나를 보는 것 같다. 잡사와 두어리마 나난 자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선하면 아니올세라. 서운해하면 야 붙잡아도 지가 갈 사람은 가잖아. 근데 어차피 갈 건데 내가 붙잡으면 섭섭해서 불쾌해서 그나마라도 안 돌아오면 어떡해? 이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위증질과 대평성대 서른님 보내옵노니 서러운 임 보내옵니 님이 왜 서러워? 님을 보내는 내가 서럽지. 이 서러운 감정의 주체는 나예요. 가시는 듯 가자마자 도셔오셔서 다시 오세요. 그러니까 가려고? 진짜? 그래 가. 잡고 싶지만 안 잡아. 다시 오라고. 가자마자 돌아와야 돼. 이런 상태예요. 자, 지금은 하루에 끝내는 고전문학 3회독이라는 타이틀 강의가 있고 그 속에서 기출작품 고려가요 4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동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고려가요의 공통 특징이니까 읽어보시고요. 서장. 자, 동동은 총 13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월령체 가요인데 월마다 노랫말이 있어요. 총 12개. 그리고 서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을한 곰배에 받잡고 덕은 뒤에 받고 곰배 또는 나중에 받고 그리고 복을한 림배에 받잡고 복은 먼저 받고 또는 앞에 받고 덕은 여러분들이 양보하고 베풀어야 되고요. 복은 이렇게 제가 받는 겁니다. 그쵸? 복이 좋아요? 덕이 좋아요? 난 복이 더 좋아요. 그래서 복을 먼저 받고 싶어요. 라는 내용.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덕이여 복이라 호널 나자라 오소이다. 덕이여 복이라 함을 바치러 오소서 하면서 이렇게 이 노랫말 궁중연례학 셀머니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서장. 아으동동다리. 아으동동다리는 후렴구인데 아무 뜻 없고요. 리듬감을 주고 있어요. 정월 1월. 정월의 날인물은 정월의 냇물은 어저 녹저 하는데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세상 가운데 나고는 누가 내가 몸하 누구 몸이 내 몸이 하울로 널쇼 홀로 지내노니 동동다리. 내용은 자 정월은 아직 한겨울이잖아. 정월의 냇물은 정월의 냇물조차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나는 이 세상에 혼자 태어난 나는 그냥 계속 얼어 있어. 이건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외로움을 표현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자, 1월에서 나의 상태를 설명하는 보조 수단으로서 냇물을 가져왔어요. 냇물과 내가 같냐고요? 아니요. 그나마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해. 내 몸은 아무도 날 녹여주지 않아. 그저 외롭게 얼어 있어. 2월. 2월 보름에, 이거 뭐예요? 삼각형, 이거 뭐지? 이거 반치음이에요. 지금은 발음인데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소실된 음가예요. 중세국어에선 있었어요. 2월의 보름에 2월 보름에 아무 뜻 없어. 감탄사. 높이 켠 등불 다오라 같구나. 누가? 내가? 아니 님이. 만진 만 사람이 비취실 많은 사람을 비추시는 즉 모습이셨다. 누가? 님이. 그러니까 이 동동의 화자가 사모하는 대상인 이 님은요.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우러름의 대상이신가 봐요. 훌륭하신 분이신가 봐요. 그러니까 혼자 소가리 하면서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동동다리 역시 아무 뜻 없는 후렴구. 3월 나며 개한, 핀, 아무 뜻 없는 만춘, 그러니까 그 만추, 그러니까 꽉 찬 봄,
그러니까 한봄, 한여름, 한봄이란 말은 잘 안 쓰잖아. 한여름이란 말을 쓰는데 만춘 달래꽃이여. 달외꽃 앞에 진짜 붙이면 진달래꽃. 진달래꽃이여. 남이 부러워할 즈질 모습을 디내나셨다. 아, 달래꽃 예쁘죠? 그쵸? 봄 되면 꽃이 막 피잖아요. 달래꽃 보고 봄이다! 아름답다! 누가? 님이. 그러니까 이 달래꽃도 님을 표현하는 사물입니다. 즉 님이 죄송합니다. 님이 남들이 부러워하고 아름답고 누가 봐도 아름답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라는 거지. 그래서 나도 달래꽃을 보면 님이 생각이 나. 그러니까 님을 떠올리게 하는 사물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님을 추앙하는 사물일 수도 있고요. 두 가지 다 가능. 자, 4월에 아니니저 오실쇼 꽃꼬리새요. 4월 잊지 않고 꾀꼬리새가 왔습니다. 이제 초여름이니까 꾀꼴 하고 이제 우는 거죠. 무슨다 녹사님은 무슨 일로 녹사는 관직명인데 이게 아마 이분이 좋아하는 사람의 직업인가 봐요. 녹사님은 옛날 나를 옛날에 만난 적이 있는 거야. 서로 잊고신저 옛날에 나를 잊고 계신가 안 찾아오셔서 나를 잊으신 것 같은 거지. 그래서 4월은 꾀꼬리새 소리를 들으면 님이 보고 싶고 님이 떠오르는 그런 어떤 환기 사물이에요. 님과 관련된 사물입니다. 동동다리. 5월 오질에 역시 반치음 써줬네요. 이거 왜 교과서에서 이렇게 반치음을 써줬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옛날 표현에 대해서도 한번 알고 지나가자는 거지. 자, 수린날 아침 약은 수린날 이렇게 약을 드시는데요. 이게 쑥을 다려서 먹는 풍습이 있나 봐요. 이제 여름이 되면 이제 체력이 쇠하지 않습니까? 더 무더위에. 그래서 무더위에 건강을 잃지 말라고 이렇게 쑥탕을 마시는데 내가 바칠 사람이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내 님께 바치고 싶은데 지금 그분이 안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할 따름이지. 그치? 자, 그래서 수린날 아침 약은 즈문해를 장존하샬 천년을 길이 사실 약인데 그래서 바치는데 드셔주실 분이 안 계시네요 지금. 외롭다. 동동다리. 6월의 보름에 별해 발연빛 나오라.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누가? 님이? 아니 여기서는 이 빛은 나야다. 그래서 이게 각 월마다 이게 끌고 오는 주제 핵심어가 있는데요. 그 핵심어가 님을 뜻하는 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와 대비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 나를 상징하는 사물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 빛은 저를 상징하는 사물이에요. 여름에 이런 풍습이 있나 봐요. 머리 이렇게 빗어가지고, 머리에 여러 가지 이렇게 뾰루지도 나고, 여름이 전염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머리 빗어서 이 빛을 여기 해충이나 나쁜 애군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벼랑에 버려. 그럼 최대한 멀리 가고 싶잖아. 그치? 내가 그렇게 버려진 빛 같은 거야. 슬퍼요. 그래서 이 빛은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돌아보실 님을, 빛을 던졌어, 벼랑에. 그럼 돌아보겠어? 나를? 안 돌아보지. 안 돌아보고 이렇게 쭉 에이 하고 빛을 버리고 가는데 저 님이 나를 돌아보시지 않을까 하면서 이제 한 번만 돌아봐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조금씩 존니노이다. 조금씩 쫓아가고 있는 이 마음. 님한테 버림을 받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날 안 찾아오지? 하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있죠. 동동다리. 그 다음에 7월의 보름에 백종배 하여두고 백중절인데, 백중절은 그 농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계절, 그런 어떤 그 세시 풍속이었대요. 그러니까 온 가지 사물들을 다 펼쳐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긴 하지만 사실은 제사라기보다 잔칫날, 농민을 위한 잔칫날이었답니다. 님을 한댄 여가죠. 님과 함께 지내고자 원을 비잡노이다. 나 님과 함께 지내고 싶어요 하면서 백중절에 이렇게 자기 소원을 비는데 저 님과 함께 지내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바람을 담아본 거죠. 님이 옆에 안 계시니까. 동동다리. 8월의 보름은 갑의 날이 만한 가윈날이지만, 즉 추석이지만
님을 매셔녀곤 님을 모셔서 지내야만 오늘이 가베셨다. 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나한텐 가뱃날이 아니야. 축제날이 아니야. 모두 축제를 즐기고 있지만 나는 님이 없어서 나는 축제날이 아니네. 외로움을 얘기하고 있죠. 아으동동다리. 자, 9월 9질에 아으 약으로 먹는 황학고지 아내들이, 그러니까 노란색 국화꽃을, 국화차도 먹고 뭐 국화약 달여서 먹고 그러나 보죠. 황화고지 안에 드니 국화꽃을 안에 들였어도, 제가 약간 조사 바꿔봤습니다. 원래 집 안에 꽃을 들이면 집이 화사하고 환해지는 게 정석이죠. 그쵸? 자, 국화꽃을 안에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세셔 띠집 초가집이 가만하여라. 너무 고요하구나. 원래 집 안에 꽃을 들이면 화사해야 되는데 님이 안 계시니까 집에 꽃을 들여도 집이 그냥 고요해, 적막해, 외로워. 아으동동다리. 10월에 아으점이연 바랐다오라. 요게 좀 제가 이 뜻을 솔직히 말하면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검색하셔도 정확하게 잘 안 나오는데 이게 깊게 짚고 지나가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가 있습니다. 우리 목표는 동동이라는 고려가요 작품이 나왔을 때 이건 고려시대 가요였구나 이렇게 알고 문학적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0월에 이 잘게 자른 보리수 나무 같구나. 이 보리수 나무가 어떤 애인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문맥적으로 보면, 구조주의적 해석을 하면 꺾어 버리신 후에, 그게 뭔지 몰라도 꺾어서 버리는 애니까 뭡니까? 중요한 사물은 아닌 거예요. 이 바랏이 보리수일 수도 있고 뭐 고르쇠 나무다라고 얘기하는 가설이 있지만 어쨌든 얘는 그게 뭐가 됐든 꺾어서 버리는 애입니다. 누구 같다는 거예요? 나 자신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니실 분이 없으셨다. 꺾어서 버린 후에 지니실 분이 없어. 내 자신이 그런 사물과 같다라는 거지. 왜? 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얘기인 거야. 아으동동다리. 자, 11월에 봉당 자리에, 봉당이 어디냐면요. 방칸과 방칸 사이에 지붕은 있지만 뒤에 뚫린 대청 나무 마루 같은 데요. 그러니까 추운 데야, 한마디로. 봉당 자리에 11월에 한삼 덮어 누워. 한삼? 호적삼 덮어서 누워 있는 거야. 거기 왜? 그 추운데 거기 왜? 그것도 이 호적삼을 입고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안 입고 덮고 누워 있을까? 참 이상한데. 한번 상상해봐, 장면을. 슬할 살아온저 슬픔이 되살아오니 고운일 스세옴 열서. 고운님이 없어서 스스로 혼자 셀프 외로이 지내임이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혼자 지내고 있는 몸인 겁니다. 너무 외로워. 스스로 혼자 지내. 그러다 보니까 자다 이렇게 너무 외로운 나머지 한데 누워가지고 호적삼을 입지도 않고 덮고 이렇게 벗어서 덮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상상해봐. 왜 그러고 있는지. 외로워서. 약간 19금적으로 상상해봐도 될 것 같아요. 원래 고려가역을 굉장히 솔직한 정서를 담아냈기 때문에 다소 야한 내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저는 요걸 굳이 해석을 하자면 너무 밤이 외로워서, 겨울밤은 긴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어때? 님이 없어서 너무 외로워가지고 그냥 밖에 이제 옷 벗고 누워있는 거지. 자, 여기까지. 더는 상상은 각자 할 것. 아으동동다리. 자, 12월에 분디남기로 깎은, 그러니까 분지나무, 요거의 북한 사투리인데요. 이게 무슨 산초나무? 예, 산초나무랍니다. 이걸로 젓가락을 깎으면 젓가락이 되게 고급 젓가락인가 봐요. 자, 나잘반. 낮은 쟁반 같은, 그러니까 낮은 상 같은 건가 봐요. 뭐, 이렇게 찻상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술상 같은. 나잘반의 젓가락 같구나. 그러니까 젓가락을, 산추나무로 젓가락을 잘 깎아가지고 손님상에 이렇게 냈어. 그래서, 님의 알패 얼리노니. 그러니까 님 앞에, 내가 소중한 님이 쓰라고 젓가락을 깎아서 내놨는데, 손님이 가져다가 물어삼노이다. 이런 엉뚱한 놈이 그냥 갖다가 쓰고 있네. 에이, 님이 안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상상이 되면서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자, 아으동동다리. 그러니까 지금 이 동동은 서장과 1월부터 12월까지 총 13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1월부터 12월까지 월령체 노랫말인데 월마다 나의 외로움과 나의 슬픔과 버림받은 나와 찾지 않는 님, 그리고 그래서 님이 보고 싶은 나 자신을 꾸준히 계속 표현한 슬픈 시예요. 이 동동을 갖다가 채록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야, 고려시대에 이렇게 개인 정서가, 이렇게 솔직한 정서가 이 정도로 발달해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출작품 고려가요 4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 교재에서. 그래서 강의에서는 가시리 설명했고, 동동 설명했고, 지금은 청산별곡 설명할 거고요. 이 모든 고려가요의 공통된 특징이 구전되다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훈민정음으로 채집돼서 기록되었어요. 채록. 그야말로 고려시대에 대중들이 흔하게 부르던 가요였고요. 작가 중에는 왕도 있었습니다. 이 예종께서 지은 도의장가라는 시가 있는데, 그 도의장가라는 작품은 향가의 형식을 띠는데, 시대가 고려시대라서 향각의 여요라고 하는데, 많은 교과서들 중에서 가장 다수의 교과서를 따르면 얘는 고려가요예요. 그래서 고려가요 작가 중엔 왕도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삼음보 율격입니다. 삼음보 율격에는 경기체가 민요 얘네들도 다 삼음보예요. 그리고 솔직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야해. 동동이 슬프고 야했어. 만전춘 뭐 이런 작품도 있어요. 야해요. 청산별곡은 총 8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게 이 대칭 구조처럼 보이는데 또 아니기도 해요. 요거를 청산의 살얼이랐다, 바다의 살얼이랐다, 요렇게 해서 4연 대칭 구조, 산과 바다 이렇게 보자니 발알의 살얼이랐다가 얘가 5년에 와야 되는데 얘가 6년이야. 그래서 이게 원래는 10년짜리가 아니었을까? 라는 가설도 있었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 작품에 대해서 관심 유발을 위해서 제가 국문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의견을 낸 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너무 깊게 들어가셔갖고 파고 앉아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구급 공무원 합격을 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데 본질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살얼이 랐다. 살고 싶구나. 살겠노라. 청산에 살얼이 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살고 싶구나. 머루랑 다래 먹고 어떻게 살아?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맛있어서 이걸 먹으러 청산에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니라 오죽하면 여기를 내가 떠나겠어. 이런 느낌이에요. 살기 싫어서 떠나는 게 아니라 살지 못해서 떠나는 겁니다. 슬픈 노래예요. 얄리얄리 얄라형 얄라리 얄라. 리듬감이 있지요. 노래로 부르던 작품이니까. 울어라 새요. 자고 니러 울어라 새요. 우는구나 새요. 자고 일어나서 우는구나 새요. 또는 자고 일어나서 울어라 새요. 너 잠도 안 자고 우는구나.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슬픈 감정이 저 새한테 이입된 거지. 그래서 저 새도 내 슬픈 감정처럼 뭔가 힘든가 봐. 널 나와 너보다 시름이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서 울지 않겠니?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힘들어서 울더라도 자고 일어나서 울으렴. 그러니까 이 새는 자신의 감정을 이입한 그런 사물인 거예요.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문제의 3년입니다. 문제의 3년. 얘가 해석이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제가 요 뒤에 이 세 종류의 해석에 대해서 표를 넣었는데 일단 먼저 보고요. 가던 새 본다.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이거를 갈던 사례를 본다.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 짓고 살던 밭고랑 농토를 바라보는 거야. 농토에서 떨어져 있나 보지. 그 다음에 가던 사이사이 본다. 또는 날아가는 bird, 새를 본다.
요렇게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되든 간에 뭐가 될 때의 뜻이 좀 바뀌겠죠. 그리고 화자의 어떤 그 캐릭터도 바뀌겠죠. 뒤에 표로 제가 잘 정리해놨어요. 익묻은, 이끼 묻은, 이끼 녹슨 장글난 쟁기를 가지고 물 아래 가던 새 본다. 물, 워터일 수도 있고, 여기 물 좋아. 속새일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요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가던 새 본다. 익묻은 장글랑 가지고 가던 새 본다. 자, 요거가 만약에 화자가 유랑민인 경우에 가던 새 그러면은 농사 짓던 사렙, 갈던 밭이에요, 자기가. 그러면은 당연히 익묻은 장그 하면은 이끼 묻은 쟁기겠죠? 그리고 왜 이끼가 묻었을까요? 안 쓴 거예요. 쓸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흉년이 심했다던가 땅을 뺏겼다던가 해서 쟁기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걸어만 두어서 얘가 녹이 쓴 겁니다. 박인로의 누왕사에도 보면은 나를 잘 갈아놓은 쟁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분은 소가 없으셔서 못 쓰셨어요. 자, 이럴 경우에 내용 주제는 농부였는데 터전을 잃었어. 그래서 유랑민이 된 경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에 화자가 실현한 여인이라면 가던 새 본다 그러면은 bird, 나를 떠나가는 새를 보면서 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자, 내가 님을 향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은장도 내 몸을 지키는 은장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녹이 슬어서 쓸 일이 없는 거지. 버려. 왜? 님도 없어. 내 몸을 지키면서까지 사랑할 상대방이 없어진 거야. 주제는 실형당했거나 아니면 님이 죽어서 너무 슬퍼서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자꾸 님이 생각나. 너무 힘들어. 마지막 화자가 좌절한 지식인일 때 이게 고려 대충 시대를 추정해보면 고려 무신의 난 때 이 어떤 터전을 잃은 아니면은 죽임을 당한 그 지식인들 그 언저리 그분들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떠나야겠죠. 그래서 bird 역시 이것도 새이고 그리고 익묻은 장그 그러면은 날이 무딘 병기 그리고 주제는 무신의 난 때에 속세를 떠나는 지식인 문신을 얘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느 해석이든 간에 세 가지로 가능하다는 것은 다양성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딱 뭐는 아니다 이게 아니고요.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때 지시문이 주어지고 보기에 글을 잘 이해를 하신다면 거기에 맞게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청산별곡도 고전문학 중에서는 꽤 많이 출제된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일인공 저린공 하야 4연이에요. 이러쿵 저러쿵 해서 낮에는 지내왔습니다. 오리도 가리도 올이도 갈이도 없는 밤에는 또 어찌하리라. 제가 해석을 참 잘했죠. 그쵸? 저답게. 어디라 던지던 돌코 어디로 던지던 돌인지 누리라 맞히던 돌코 누구를 맞추려고 하는 돌인지 모르겠는데 띵 날라오는 짱돌을 맞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없는 어떤 횡액을 입으셨어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한테 죄를 지었어. 그 사람을 아프게 했어. 그래서 내가 당해. 그럼 이유가 있어. 이해가 돼. 근데 난 잘못한 것도 없고 아무 죄가 없는데 자기가 어딘가에 누군가한테 막 원망을 듣고 누가 날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럼 난 옳은 일을 했을 뿐인데 너무나 억울하겠지. 이유를 알아야 내가 당해도 납득이 되지. 자, 밀이도 미워할 사람도 괴이도 그리워할 사람도 사랑할 사람도 없이 맞아서 운이 놀아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아 슬프다. 자, 사러리 했다. 자, 구조가 1년하고 똑같죠. 근데 이 청산별곡은 총 8개 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만약에 사러리 났다, 청산의 사러리 났다, 그 다음에 사러리 났다, 발 아래 사러리 났다라고 하려면 얘가요, 5연에 와야 1, 2, 3, 4, 5, 6, 7, 8 해갖고 대칭 구조가 딱 돼요. 그래서 받아 적으면서 5연하고 6연하고 헷갈려서 뒤집어진 거 아니야? 자리가 바뀐 거 아니야? 라는 가설이 있고, 야, 1, 2, 3, 4, 5, 6, 7, 8, 9, 10 이런데 2연이 빠졌어, 유실됐어 라고 하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청산과 바다는 둘 다 이상향이에요. 결국은 이분이 두 곳 어디에도 못 가셨어요. 맨 끝에 뭐로 해결하시는지 잘 보세요.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살얼이 낫다 살고 싶다 바다에 살고 싶다 남아자기 구족에 남아자기는 식물이에요. 구족에 굴족에 먹고 발 아래 살얼이 낫다. 아, 배고프다. 얄리얄리 얄라성 얄라리 얄라. 이분도 그 해초 뜯어먹고 조개 캐먹고 살겠다. 밥을 먹어야 이게 밥심으로 일하지. 이게 뭐 맛있어서 그거 찾아 먹으러 가시는 거겠습니까? 여기 못 사니까 거기라도 가는 거죠. 가다가 듣노라. 애정지 가다가 들어라. 사슴이 짐대에 올라가서 해금을 켜는 거를 들어라. 얄리얄리얄라성 얄라리얄라. 요게 산대 잡고 이 본인이 바다에 가려고 이렇게 하다가 부엌 같은 데를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보니까 사슴이 장대에 올라갔고 해금을 키는 거야. 엄매? 이런 희귀한 해괴 망측한 상황이 어딨어? 근데 여기서는 산대 잡극 해갖고 사슴탈을 쓰신 분이 장대에 올라갔고 악기를 연주하는 잔치, 페스티벌 뭐 이런 상태인 걸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해금 이렇게 치는 겁니까? 아, 제가 음악이 좀 무식해가지고 해금 이렇게 하는 거군요. 아, 네, 이게 아니고 이거 아니고 이거군요. 예, 아, 이거 아니고 아, 네, 감사합니다. 해금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그래서 8년 맨 끝에는 뭘 하시냐면 가다가 배가 볼록한 배부른 독에 살진 또는 잘 익은 요게 술독을 보면요. 술이 계속 발효돼서 밑에서 뻥뻥뻥뻥뻥뻥 올라오면서 이 표면이 공기하고 닿으면서 이렇게 약간 가죽처럼 껍데기가 생기는데 걔가 안에서 계속 발효되고 나오면서 주름이 생긴대요. 그래서 보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면 숙성이 잘 된 술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숙성이 잘 돼서 알코올 도수가 높아진 강술을 빚었구나. 조롱꽃 누룩이 매워 나를 잡사하니 내 어찌하리 있고. 뭐 어떻게 마셔야지. 그치? 자, 청산 가려다가 못 가, 바다 가려다가 못 가, 가다가 보니까 산대 잡극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게 술이 이렇게 있네. 너 한 잔 줄까? 그랬더니 그래, 에라 모르겠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여기는 축제 파티장이구나. 술이나 한 잔 먹고 이 시름을 한번 잊어볼까나. 이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들 힘든 날이 있을 때 저녁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쇠주 한 잔 하시잖아요. 그쵸? 저는 술을 끊었습니다. 음주 운전이 제 그 술 주정이었는데요. 제가 운전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음주를 끊었어요. 여러분들은 시험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시험 합격하기 전까지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 꼭 부탁드릴게요. 맛있지만 참읍시다. 강한 의지로. 그지? 열심히 공부합시다. 청산별곡. 바이. 고려가요. 구전되다가 훈민정음으로 채집돼서 수록됐어. 훈민정음으로 체록되었다. 채집해서 수록했다. 기록했다. 그야말로 고려시대 대중들이 흔하게 부르던 가요인데 작가 중에 왕도 있어요. 근데 이 도의장가, 지금 제가 도의장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도의장가는 실은 형식은 향가의 형식을 떼어요. 근데 얘를 향가 범주안에 넣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분이 고려시대 사람이세요. 그래서 교과서마다 이 설이 이견이 있지만 다수의 의견이 얘를 고려가요 범주에 넣는 거야. 그럴 경우에 고려가요의 작가 중에는 왕도 있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삼음보 율격인데 경기체가 민요도 삼음보입니다. 솔직한 정서가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야기까지 해요. 자, 이건 시험에 그대로 출제됐던 문제인데 제가 그대로 이렇게 냈어요. 이걸 낸 이유는요. 사실은 저는 교행직에 맞는 강의를 제공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 교행직이나 기상직을, 국회직을 보실 분이 바꿔서 국가직 9급을 준비하시는 분이 교행직이나 국회직이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기상직도 보는 그런 강의 수험서를 가지고 공부하시면 지나치게 어렵게 내용을 잡게 되고 그러면 좌절하거나 아니면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는 딱 국가직, 지방직, 서울직, 사복직 9급 만을 대상으로 해요. 정말 혼자 공부하기 힘든 생 기초 초보들만을 위한 강의를 찍습니다.
제가 그 이상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현혹시키면 공공재 낭비예요. 자, 요 지문 그대로 보면 예종이 도의장가를 짓게 된 사연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올바른 자세로. 예종은 1120년 서경에 행차하여 팔관회를 보았는데 관복을 갖춰 입은 두 배우가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들을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이었다. 왕이 이것을 보고 이상하다? 누구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즉 배우를 물어본 건지 저 관복을 입고 말을 타고 돌아다니는 저 배우가 표현하려고 하는 인물이 누군지 후자겠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들은 견훤과 싸울 때 태조를 대신해서 죽은 공신인 신순경과 김낙 두신 이장 두 명의 장군이라고. 이장 두 명의 장군입니다. 그래서 도이장가예요. 이 말을 들은 왕은 한동안 슬픔에 잠겨 있다가 도의장가를 지어서 연행을 본 감격을 나타내었다. 신순겸, 김낙. 나는 역사 공부를 안 해갖고 난 좀 무식해서 이 사람들 몰라요, 사실. 그리고 견훤은 들어봤어요. 고려시대 태조, 왕건도 알아요. 제가 딱 생각에 아니 도의장가를 왜 지었으면 왜 울었을까? 예종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대의 대표적인 영웅만 기억하는 것이 너무 애달파. 신순경과 김낙을 사람들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기렸다는 것 자체가 일단 그 두 분이 희생하신 자기가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희생한 그 아름다운 그 마음이 쿵찡하셨어. 거기에다가 이거를 팔관회 때 곁들여 갖고 이거를 기리고 있는 이분들도 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왕인 본인께서 이분을 안 챙기면 안 되시잖아. 그래서 도의장가를 쓰시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원래는 제가 이렇게 원문이라기보다 한자로 기록이 됐겠죠, 당연히. 근데 그거를 이제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양주동 박사나 김한진 박사가 번역을 하셨을 거예요, 학자들이. 자, 그것에 대해서 이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완전히 이거를 풀이를 한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나를 보면, 임을 온전케, 이게 시 내용이에요. 임을 온전케 하는 마음은 하늘 끝까지 미치니, 이 임은 누구냐면 이 두 명의 장군 신순경, 김낙이 모시던 태조 왕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넋은 가셨으되 돌아가셨으니까 몸 세우고 하신 말씀 직분을 맡으려고 활 잡은 이 마음 새로워지기를 좋다 두 공신이여 오래오래 고든 자취를 나타내신저. 이게 이제 기출문제 그대로 사용됐던 문장인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게 이제 교행직인데 국가직 보시는 여러분들한테 이걸 굳이 낸 이유는요. 이렇게까지도 확장을 할 수 있지만 이 정도보단 좀 쉽게 공부하자. 이건 기출문제니까 또 나오진 않아. 하지만 이참에 구경하는 거지, 우리는. 구경하는 거지. 교과서를 기반으로 확장된 지식은 이 정도인데 원문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해석해서 순 우리말로 이해하기 편하게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사실은 갖고 들어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예종의 도의장가 이렇습니다. 도는 슬퍼할 도. 이장의 슬픔을 두 명의 장군의 어떤 죽음을, 헌신을 슬퍼하는 노래입니다. 자, 참고로, 보너스. 요거 향찰로, 한문이 아니라 향찰로 표기하셨는데, 요거를 이제 향찰로 표기하셨는데, 요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림을 오아론 살분 나사만 갓하늘 맺곤 넋이 가샤대 몸 세우신 말삼 성맛돌이 활자발이 가세와저 좋다 두 공신아 오래온 가단 자체난 놔두신저. 어려워. 교과서에 실린 적이 없어. 이 원문 자체가 어려워. 안 나와. 나오면 이렇게 나오지. 자, 이거는 사실 도의장가로 공부하려고 제가 갖고 온 게 아니고요. 만약에 고전문학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현대문학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배경 이야기와 현대어 풀이를 한 형태가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러니까 어려운 시험 중에 하나인 그 교행직에서, 국어가 어렵게 나오는 교행직에서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좀 어렵다, 신경 쓰지 마, 내가 말하는 거 한 번만 듣고 지나가 라고 한 지식들은 시험에 직접 거론되지 않으니까 시간을 아껴서 제가 빨리빨리 대충대충은 아니야.
쉽게. 하여튼 여러분 열공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지금도 밤새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